이제 진짜 큰 거 오냐? 오늘의 둠스팅크! 둠스의 트릴러가 바로 다음 주 11일에 공개된다는 루머가 떴습니다. 오늘은 이 루머와 관련된 모든 떡밥, 현재까지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의 출연료, 둠스데이 티저 예고편의 모든 정보까지 빠르게 진도 나가보자. This is how you end, Tony.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당초 아바타 불가제 개봉 당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티저 트레일러가 바로 다음 주 공개된다는 루머가 뜹니다. 공개 일자는 북미 기준으로 12월 11일 목요일, 국내 기준으로는 목요일 오후부터 새벽에 뜰 거라는 것인데 다 잤네. 지금까지의 마블 티저 예고편 공개 시간대 패턴을 보면 서부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6시에서 10시,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5시부터 7시 정도에 업로드되었기에 그냥 손발 묶여있는 거야 나. 또 이번 티저는 총 1분 정도의 분량이 될 거라는 루머. 이는 완전한 예고편이 아닌 순수 티저의 형태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알려진 루머론 강렬한 본편급 영상이 될 거라 알려졌었지만 마블 입장에선 만약 1년 전에 2분짜리 예고편을 풀어버린다면 프레임 단위로 모든 장면들이 분석될 것이고, 사실 개봉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마블은 아주 야금야금 소스를 푸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마블이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전략은 이 1분짜리 티저 안엔 회상 장면, 엔드게임이나 과거 영상들을 주구장창 활용하는 방향인데, 사실 엔드게임의 티저에도 인피니티 워의 회상 장면들이 잔뜩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티저 또한 엔드게임의 회상 장면들, 예전 엑스맨의 장면들, 또 일부 캐릭터의 서사가 담긴 짧은 클립들이 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팬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고 마블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버무린 티저를 뽑아내지 않을까. 일단 이번 영화에서 많은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등장인물의 폭발적인 규모이기도 한데, 서로 악수 한번 나눈 적 없는 캐릭터들이 한 화면에 몰려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영화가 자기소개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점. 지난 인어에서도 피터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만 했던 장면이 밈으로 회자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지만, I'm Peter, by the way. Doctor Strange. Oh, you're using your made-up names. I'm Spider-Man then. 이번엔 진짜 이게 현실화될 정도로 대가리수가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루소 형제는 이번 작품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설명은 최소화하고 초반부터 바로 인물들을 사건 속으로 밀어넣는, 영화를 최대한 템포감 있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린 이미 대부분의 캐릭터를 알고 있죠.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엑스맨이 누군지, 사이클롭스가 누구고 어떤 팀들이 존재하는지 관객에게는 더 이상 기본 정보를 설명해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이들이 서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은 이미 뉴 어벤져즈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을 수도 있고, 이미 한 차례 충돌했을 수도 있고, 이미 소통했다는 떡밥이 나왔기 때문에. How does Sam Wilson not understand that? Well, he does have the shield. And then the team is called the Avengers, and who are the real Avengers? You know he's filed for copyright of the name? Did he? We're losing credibility.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설정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불필요한 소개 장면을 과감히 걷어내고 그 시간을 스토리와 액션 등에 투자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실제 영화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티저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다음 주 중에 정말 티저가 공개될지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체크해주세요. 한편 1차 캐스팅이 공개된 지도 벌써 8개월. 1차 캐스팅 공개 이후 케빈 파이기는 향후 추가 캐스팅 공개가 있을 거라며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고, 많은 팬들이 자연스럽게 영화의 2차 캐스팅을 기다렸지만 현재까지도 2차 발표는 없는 상황. 앞서 알려진 루머에 따르면 이번 작품의 두 번째 체어 공개는 절대 없으며, 첫 번째 캐스팅에 등장한 인물들이 영화의 메인 캐릭터이며 여기서 유일하게 제외된 건 스티브인데 그건 마블이 의도한 것이다. 나머지 역할은 모두 작은 비중이거나 카메오다. 즉 메인팀은 이미 다 공개됐으며 스티브 로저스만 의도적인 비공개 상태라는 것. 결국 이 27명의 배우들이 이번 작품의 메인 디슈이며 이외에도 여러 캐릭터가 등장은 하지만 사실 카메오 수준이라 공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루스 형제의 연출 방식. 거대한 캐스팅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마블의 올스타 라인업은 바로 다음 작품 시크릿 워즈에 집중될 거라는 시그널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화의 제작비, 영화에 출연하는 27명의 출연료만 추려보더라도 일반적인 블록버스터의 제작비를 훌쩍 넘겨버리기에 파트 1에 해당하는 이번 작품의 모든 걸 몰빵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의 출연료를 정리 차원에서 러프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배우들의 최근 페이롤, MCU 내 중요도와 포지션, 오스카 노미네이션 및 최근 흥행 등의 스타 파워, 러닝 개런티 등의 프리미엄 제외, 분량이 짧거나 카메오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이는 클래식 배우들은 하향 보정한 예상값이며 실제 출연료와 상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큰 물부터 가볼게요. 앞서 알려진 로다주의 출연료는 약 $8천만,
이번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를 모두 합산한 출연료이며 러닝 개런티를 고려하면 여기에 두세 배 이상이 뛰지 않을까. 로더주의 엔드게임 출연료가 2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여기에 러닝 개런티만 약 5천에서 8천만 달러가 붙어 총 1,4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바 있는데 이번 두 작품이 마블 역사상 가장 높은 개런티를 경신했고 이미 기본 개런티만으로 인어와 엔드게임 총액에 맞먹는 규모를 찍어버립니다. 만약 이 두 작품이 20억 달러의 대박을 터뜨린다면 로더주가 받게 될 러닝 개런티는 최소 2억 4천만 달러, 최대 3억 4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하나로 약 3,500억에서 5천억 규모의 거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러프하게 잡은 러닝 개런티 비율이고요. 엔드게임 때도 월드 박스오피스 28억 달러를 찍어버렸고 이는 전세계 박스오피스 역대 2위를 차지한 바 있기에 로더주가 이만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겠죠. 다음 배우는 크리스 햄식이 지난 러브 앤 썬더의 출연료가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300억 정도의 출연료를 챙겼으니 이번 작품에선 못해도 2,500만 달러, 400억 정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로 높은 출연료의 예상 배우는 페드로 파스칼. 파스칼은 지난 판포에서 1,0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면 이번엔 약 1,500만 달러, 200억 이상의 출연료를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번째 배우는 앤서니 매키. 우리 뉴캡틴의 과거 출연료는 약 1,000만 달러. 이제 그는 프랜차이즈의 핵심 배우로 자리 잡았고 이번 작품에선 조금 더 비중 있는 활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해도 1,500달러 수준의 출연료를 챙기지 않을까 싶고요. 다섯 번째 예상 배우는 톰 히들스턴. 그는 인어에서 약 8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현재 마블에서의 비중과 몸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앤서니 매키와 비슷한 출연료를 받지 않을까 싶고 뭐 이번 작품에서 어떤 비중을 보일지에 따라 그 편차가 나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배우는 폴 러드. 그의 앞선 출연료는 약 8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이번 작품 속 비중에 따라 1,000만 달러 정도의 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배우는 플로렌스 퓨. 그녀는 최근 듄과 오펜하이머의 조연으로 출연할 만큼 너무나도 크게 떠버린 A급 배우지만 아직까진 앞선 배우들보단 낮은 출연료, 지난 썬더볼츠에선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번 작품에서는 300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출연료를 받지 않을까 싶고 여덟 번째 배우는 우리의 버키. 스탠은 데뷔작인 퍼스트 어벤져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 집세도 내기 어려웠다 밝힌 바 있었는데 지난 썬더볼츠의 출연료가 플로렌스 퓨와 동일한 200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니 이번 작품에선 약간의 상향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9위로 예상되는 데이빗 하버부터 최연소 출연자인 프랭클린까지 순차적인 출연료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엔드게임의 제작비가 3억 5,600만 달러, 하나로 약 4,228억가량이었고 월드 박스오피스 28억 달러, 약 4조 1,200억가량의 수익을 쓸어 담아버렸으니 어쩌면 이번 작품은 이때를 뛰어넘는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자, 둠스데이 티저가 뜰 때까지 저는 계속 대기할 예정이니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은 구독, 영상에 알람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둠싱크로 돌아올게요. Blowing my mind. Excuse me? But does your friend often do that? Strange. We all right? Be back here. Hey, what was that? Went forward in time to view alternate futures, to see all the possible outcomes of the coming conflict.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How many did we win?